부의 양극화보다 지적 양극화를 걱정하라. 양극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앞으로는 더 심화될 것이다. 전 세계가 소득 불균형을 걱정은 하지만 격차를 줄이기는커녕 점점 벌어지고 있어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하는지조차 모른다.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 일반적인 일자리도 AI와 로봇이 대체하고 있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법조계에 있는 친구들은 AI와 GPT가 설 자리를 침범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AI의 방대한 자료 정리와 연산 능력으로 판결문을 작성하고 판례 인용, 실무 편람, 법령 분석 등을 하며 법률 시장에 뛰어들어 일손을 줄이고 소송도 할 정도다. 법조인을 비롯한 많은 법률 종사자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면적이다. 기술 발전, 세계화, 노동시장의 변화는 부의 격차를 가져다주고 기술 발전은 고도의 숙련된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저숙련 근로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든다. 이것은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수요가 많고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어 양극화를 만들어낸다. 세계화로 인건비가 낮은 국가로 제조업 일자리를 아웃소싱하고 인건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예 기업의 생산 공장 자체를 해외로 이전하는 오프쇼어링 기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들이 왜 신규 투자를 해외에 하는지 많이 생각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높은 법인세, 고임금, 강성노조, 52시간 근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해외 생산기지 이전으로 대기업의 고급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동시에 우리 국민이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국가에서 해외 진출 국내 복귀의 유턴 지원 제도라는 명칭으로 리슈어링 국가에서 해외 진출 국내 복귀 기업의 유턴 지원 제도라는 명칭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허구에 불과하다. 제조업 기업들이 인건비, 세금, 인프라 때문에 해외로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려면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해주어야 유턴을 할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은 유턴 기업에 설비 투자 세제 감면을 해주고 제조업체에는 25%의 우대세율을 적용해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일본과 영국, 프랑스는 리쇼어링 정책에 법인세 인하와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해외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대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해외 기업 유치는 못할 망정 내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20년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대기업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재정 지원 정책을 펴면서 리쇼어링하는 기업이 많아 다른 나라의 교과서가 되고 있다. 양극화는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고 정치적 갈등, 지역 이기주의, 계층 간 갈등, 빈곤율이 증가해 사회의 악의 축이 된다. 경제 양극화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숙련된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훈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 결단, 고용 안전 정책, 인력 고용 기업에게 세대 혜택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양극화는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에도 적용된다. 젊을 때 더 넓은 곳으로 갈 수 있으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의 평균 연봉과 한국 프로야구 선수의 평균 연봉을 비교할 때 미국이
37배나 많이 받고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은 9배를 많이 받는다. 내 역량을 키우면 상상하는 곳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세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영감을 주는 사람도 배울 것도 많은 세계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다. 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다음을 실천해 보자. 첫째, 목표를 구체화하고 시각화하라. 지루할 정도로 많이 들었고 뻔한 소리로 들릴 수 있다. 한편으로는 많이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우리의 보편적인 인사가 밥 먹었느냐이다. 매일 때마다 밥을 먹지만 의미와 가치를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뜻이다. 왜 밥을 먹는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신입 시절에 상사에게 매일같이 오늘의 계획표를 적어내고 설명하는 것이 참으로 고역이었다. 뻔한 일을 하는데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시키면 하는 일이 고작이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도 말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왜 그 일을 계속하라고 했는지 알 수 있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다른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적어보라는 뜻이었다. 잠재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구체적으로 글로 쓰고 또 써보면 일기를 쓰는 것 같이 사실화가 된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그 무서운 상상만으로도 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은 실제 반응을 한다. 남을 속이기는 힘들지만 자신을 속이기는 쉽다는 말이다. 그래서 수시로 목표를 이루었다는 상상을 하면 뇌는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인식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당연하다는 확신이 들게 된다. 이렇게 목표 달성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성취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처음 미국에서 트레킹을 했을 때 초행길이라 잘 모르기 때문에 완주까지 험한 산세와 힘든 고비를 맞았을 때 쉽게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한번 완주해봤던 코스라면 전에 완주했던 기억이 저장되어 있기에 강한 확신이 있어서 훨씬 수월하게 느껴지고 포기하지 않게 된다. 내가 못할 것 같다는 의심이 들면 계속해서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떠오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거나 확신을 가질 때 전력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 생긴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들면 일단 피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손실회피 성향 때문이다. 이런 심리 때문에 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불확실한 일은 가급적 시도를 미루거나 안 하고 싶어 한다. 지금 시대에는 이 손실회피 성향을 역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강렬한 소망이 손실회피 성향을 극복하고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둘째, 독서도 경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나의 경험과 경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각을 넓혀줄 수 있는 것은 독서밖에 없다. 경청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것이다. 때로는 듣고 싶은 말일수록 더 크고 달콤하게 들린다. 편향적인 시각이 있으면 리더는 균형 감각을 잃는다. 현대는 TV나 컴퓨터 등의 각종 영상에 익숙해진 젊은이들이 책을 멀리하고 있다. 지식, 정보, 기술, 태도 등 독서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인간은 읽기와 듣기를 통해 마음을 길들이고 보다 정교한 생각을 이입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내장되어 있다. 결국 부의 양극화도 누군가의 생각이 짧고 지식이 부족해 창의적인 생각이 멈추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지식의 양극화는 기술을 보완하는 것처럼 금방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독서를 습관화했던 사람들이 결국 성공했다. 워런 버핏은 매일 500페이지씩 책을 읽고, 일론 머스크는 우주선 관련 책들을 독학해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쌓았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에이브러햄 링컨, 앤드류 카네기 등 우리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바쁜 중에 시간을 만들어서 책을 읽는 독서광이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중학교를 마친 뒤 홀로 미국 유학에 나선 것도 시바 료타로가 쓴 대하소설 료마가 간다 시리즈를 읽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중학교를 마친 뒤 홀로 미국 유학에 나선 것도 시바 료타로가 쓴 대하소설 료마가 간다 시리즈를 읽고 감명을 받아서다. 그는 자신도 역사 속 인물인 료마처럼 큰 세상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고 곧바로 미국으로 떠난다. 손정희 회장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읽은 책이 약 4,000권에 이른다고 한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서점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아마존닷컴을 창업하고 회사 내에 자신을 포함한 임원들만 구성된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데 이 또한 우연이 아니다. 독서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보며 그들의 도전과 열정을 간접 경험할 수도 있고 그들이 원대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시각화하고 뇌에 각인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하고 남들보다 큰 꿈을 목표로 담대한 도전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7살에 투자서적을 읽기 시작해서 11살에 시립도서관의 모든 책을 섭렵한 워런 버핏이 어려서부터 투자와 사업을 성공한 것도 독서의 힘이었다. 워런 버핏처럼 큰 시련 없이 성공한 사람을 보면 모두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이다. 그 이유는 책을 통해서 이미 여러 사람의 인생을 간접적으로 살아봤기 때문이다. 시간당 수십, 수백억 원을 벌 수 있는 그들이 값비싼 시간을 투자하면서 굳이 독서를 하는 이유는 독서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 독서는 반드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최고의 리더들은 자신을 설득해줄 거인을 만나기 위해 끝없이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난다. 그들은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꿈꾸고 그릇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좁은가를 깨우쳐 주기를 원한다. 실제로 책을 읽지 않으면 생각이 맴돌 뿐 시간이 지나면 이내 흩어져 버린다. 대화할 때도 읽었던 책 내용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가장 당황스럽다. 셋째, 사건을 거꾸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라. 미국의 연방 대법원장이었던 존 러버츠의 인상적인 졸업연설 내용을 소개하면 졸업연설자들은 대개 행운을 빌어주고 덕담을 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의의 가치를 알게 될 테니까요. 또한 여러분이 배신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의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미안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때로 외롭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친구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테니까요. 라고 했다. 사기를 몇 번 당해보면 서로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중함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된다. 직장 내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 그 이유는 직장이나 사회 구조가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객관적 시각이 언제나 실종된다. 행복을 갈망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불행을 경험한 깊이만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넷째, 진리는 평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성공한 이야기와 부자가 된 이야기들은 사실 많이 들어본 평범한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자칫 지루하고 따분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로 가득하다. 즉,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은 다 안다는 말이다. 아는 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게 문제지 몰라서 못하는 것은 없다는 말은 맞다. 할 것 같았으면 벌써 했지 지금까지 안 했겠어요? 라는 말도 맞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를 보면 미래의 지도가 그려진다. 작지만 중요한 일은 오늘부터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 오늘 계획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면 된다. 내일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해야 할 일이 늘어나고 그렇게 일주일을 채우게 된다. 우리에겐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막연한 믿음은 허상이다. 그렇게 올 것이라면 벌써 왔을 것이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부터 시작하라. 그런 다음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도하라. 무엇이든 시작해야만 가능성이 열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해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매일 꾸준히 해야 하는 일은 뭘까? 또한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은 뭘까? 사람들 모두는 너무 바쁘게 살며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산다고 생각한다.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바쁘면 좋은 시그널이다. 다섯째, 위험 감수자가 되라.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이 두렵거나 용기가 없어 몸을 사리는 동안 위험을 감수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은 계산된 위험 감수자다. 즉, 위험을 감수할 충분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감당할 때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다는 말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누군가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먼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된다.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차근차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으면 시간은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다닐지 모른다. 우리는 고난의 골짜기를 빨리 지나가기를 원한다. 고난의 언덕을 제대로 넘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되고 정리될 것이다. 때로는 최선의 삶보다는 절망하지 않는 수준으로 기대치를 낮추고 안정된 삶에 초점을 맞추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방식에 쉽게 길들여지면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늘어난다. 성공의 길은 절망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 이 순간을 자원해서 즐길 필요는 없지만 받아들이고 고통의 강을 건너는 순간에도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것이다.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위험 감수자가 되어야 한다. 양극화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충분히 지불할 의지에 대한 결과다.